동네 내과의사 김상목입니다.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24강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총론만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지금부터서는 강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제 요번에 책을 냈는데 이제 넷장으로 삽시다. 거기 이제 챕터별로 이제 이게 제목이 있는데 제 첫 번째 챕터가 넷장이란 무엇인가? 그부터 이제 책이 이제 시작됩니다. 목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인 개념이나 모든 것을 어렵지만은 겨우겨우 이제 설명하라고 애를 썼는데요. 두고두고 이제 그게 여러분의 또는 국가 관리에 있어서 뼈대가 되고 창조적인 그런 정신적인 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론의 강의가 넷장으로 사수사에서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넷장이란 무엇인가? 넷장이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냉철한 머리와 그 다음에 따뜻한 가슴, 그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것도 동양과 서양의 의식구조에 적절하고 어울리는 그러한 넷장 개념을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그런 것을 넷장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의식 수준이나 넷장 지수, 넷장의 자부심의 정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기초로 해가지고 넷장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수준이 여기다. 그럼 앞으로 넷장 개념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그 지향점, 목표, 시간, 항상 그렇습니다. 목표, 얼마나 이제 확실하고 믿을만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국가의 목표가 뭐이고,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정신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이 좀 없어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신동력을 개발해야 된다. 그럼 모든 것을 산업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정신적인 문화는 어렵기는 해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자꾸 이렇게 돈이나 투자를 많이 안 해도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국가적으로도 도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렇게 얼마든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살 만큼 살면은 문화, 인생의 가치, 의미 그런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넷장 개념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요. 넷장 개념에서 미국에서 내가 살면서 이 세레브랄, 그러니까 뇌의 제일 바깥 부분, 대뇌 피질이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뇌적,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대뇌적이다. 세레브리알. 그러니까 he is cerebral. 그럼 뭐냐면 그녀는 또는 그 사람은 굉장히 대뇌적이다라는 일상생활에 영어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고급 영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사람도 세레브리아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식인이나 레벨이 있는 사람은 세레브리아 하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말은 너는 뇌짱이다. 그 말과 똑같다고.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나 서양에서는 you are smart. 아주 영리하고 좋다. 멋있다. 그런 것도 표현하고 아주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제 뭐 회자하는 그런 개념들이랍니다. 그래서 그 뇌짱 개념을 창안한 이유는 뇌짱이라는 것은 한국 고유의 낱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차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뇌짱 개념을 이용한 개념을 발전시키면은 우리의 뇌짱 레벨을 즉 마음과 의식을 연구하는 개발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물질적인 이제 신동력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맞죠. 정신적인 신동력을 발동시키려고 하면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책을 읽고 또 고민하고 반성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나라를 잃은 김구 선생님이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나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백범일지에 써놨다고요. 얼마나 뼈저리게 국가가 망하고 약하고 그러면 눈물나게 그런 애국정신이 태어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일제 후에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신문화는 나 생각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뇌짱이라는 개념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또 자아자부심, 의식계획에 대안을 하면서 아주 좋은 발상으로 뇌짱이라는 걸 만들고 배짱으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면은 진짜 선진국인 정신문화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뇌짱이는 우리 개념입니다. 우리의 의식구조에 맞는 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신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뇌짱 개념은 동서양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하고 다시 깨우치고 또 반성하고 그러면 자꾸 이제 이 지적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런 백그라운드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의식구조에는 스트레스 의식구조론,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하면은 머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의식구조도 변하고 국민성도 변하고 그런 차원에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나 국민성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캐낸 겁니다. 제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스트레스 의식구조는 뭐냐 좀 어렵죠. 새로운 개념이고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또 정신학적으로 탄탄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스트레스 의식구조는 다혈질적인 그런 게 이제 외부 갈등이나 내부 갈등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혈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역사적인 한이나 질곡, 고통 같은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병이라고 사람이란 그러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은
단점을 자꾸 논하기를 좋아해요. 원래 이제 내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인류 사회의 역사를 보면 나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쇄신하려고 고치려고 애를 쓰음에 따라서 자꾸 이제 발전한 것이 인류의 대뇌의 진화의 속성이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고생을 한 민족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유태인을 비롯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즐겁된 역사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다 우리가 흡수한 의식구조 끈기와 열정과 그런 것이 다 우리의 좋은 의식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내장 개념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행복과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뇌의 속성을 보면은, 전통의학에서 본 대뇌를 보면 말이죠.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해부학이 많이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부가 어느 정도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사변적인 이제 체제에 의해서 음양오해선들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사변적인 그런 과학일 수도 있고, 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의학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해부, 생리,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의학에서는 이제 호르몬 계통, 이제 자율신경도 좋고, 그 다음에 뇌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에서 발전된 학문이기 때문에, 일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의과대기 없습니다. 의사가 양의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한의학을 공부해서 침도 주고 한약도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더 선진화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한의학도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해도 하여튼 그래서 시비를 걸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뇌는 아주 딱딱한 두개골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치지 못하도록 이게 보호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은 이제 갈비뼈가 둘러싸이는데 거기는 이제 절반 정도로 이제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근데 배는 이제 완전히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께나 쓰고 배짱이 있으면 이제 뚝심이 있다든가 배에 힘이 있다든가, 또 단전 호흡을 할 때도 항상 배에 힘이 넣고 빼고, 숨을 쉴 때도 행정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건 항상 스트레스 의학이나 정신적인 그런 부면에서 이 행정막이 있습니다. 이 행정막이 이제 숨을 들락날락 단전을 하고 복부의 압력을 높이고 내리고, 그럼 혈이 그러니까 피가 모이고 퍼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막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호흡도 이제 자연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옛날부터 이제 잘 관찰이 됩니다. 배는 밖에서 만져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파악이 돼서, 옛날에는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모든 힘이 여기에 몰려있는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은 여기가 있지 않나. 더더구나 이 근방에는 성기 같은 그런 기관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소리도 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생명의 원천인데 차차차차 이제 올라갔습니다. 흉부는 이제 갈비뼈가 커버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든가 숨이
헐떡벌떡 한다든가. 그럼 스트레스에 의해서 전부 다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에서 모든 호르몬, 자율신경, 감성, 이성, 과학 이런 것이 다 관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도 뇌과학에서 자꾸 밝혀내고 그러기 때문에 뇌과학이 지금 생긴 지가 우리나라에도 한 10년이나 될까요? 차차차차 많이 이제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내고 있는데, 아주 제가 사변적은 아니죠. 심리학 근거, 자아자부심의 역사가 지금 100년 정도 됐는데, 그걸 내가 흡수하고 우리나라 의식구조, 주변 강대국의 의식구조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제시하는 뇌장 개념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게 결국은 뇌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 뇌 개념을 서포팅, 받쳐주는 힘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신있게 권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정말 우리나라가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런 말을 올리는데요. 어쨌든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이제 뇌사라고,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정의가 뇌가 죽으면은 그리고 단전업은 이제 중국의 전통의 도가사상, 유가사상 전부 다 그런 것을 이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짱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했는데, 배짱 개념이 항상 뒤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뚝심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끈기 있게 일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런 힘이 뇌짱입니다. 배짱입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엄청나게 시대가 빨리 변할 텐데 그걸 쫓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뇌의 속성을 잘 가미한 뇌짱 개념 같은 그런 개념을 자꾸 발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론에 가면은 이제 재밌는 것도 가끔 있을 수 있고, 내가 큰 소리 빵빵 칠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고 계속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